자, 이번 시간에는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부등식을 증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부등식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부등식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할 거기 때문에, 자, 그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A, B가 실수 또는 식일 때 A에서 B를 빼서 0보다 크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다? A가 B보다 크다라는 뜻이다. 자, A에서 B를 뺐는데 0이 나왔다라는 것은 A와 B가 같다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A에서 B를 뺐는데 0보다 작아졌다. 음수가 나왔다라는 것은 뒤에 있는 B가 더 크다라는 뜻이다. 요거는 우리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A가 양수, B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었을 때 제곱을 해서 뺐는데 0보다 크다라는 것도 A가 B보다 크다라는 뜻이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양수라는 조건 하에서 루트를 씌웠는데 0보다 크다라는 것은 A가 B보다 크다는 얘기다. 자, 요번에는 나눴는데 1보다 커요. 근데 둘 다 양수야. 양수인 애들을 가지고 나눴는데 1보다 크다라는 것은 A가 B보다 크다는 얘기다. 그러면 A를 B로 나눴어. 이게 B분의 A죠. 그게 1이 나왔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겠어요? A, B가 같다라는 뜻이겠죠. 자, 지금 부등호 방향은 사실 뭐 왼쪽이 클 수도 있고 오른쪽이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왼쪽이 크다만 확인을 했어요. 나머지도 다 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요건 생략을 하고요. 자, A, B가 실수라면 이번엔 수입니다. 실수라면 당연히 제곱을 했을 땐 0보다 크거나 같죠. 자, 허수의 조건이 허수를 제곱을 하면 0보다 작은 걸 알고 있으니까 자, 실수를 제곱을 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진다. 절대값을 씌워도 이건 당연히 0보다 같은 거죠. 절대값은. 그 다음에 제곱 더하기 제곱을 했어. 그러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고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끼리 더했기 때문에 이쪽도 마찬가지죠.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뜻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실수일 때, 얘들아 실수일 때예요. 실수일 때 제곱 더하기 제곱을 했는데 0이 나왔어. 또는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을 했는데도 0이 나왔어. 얘는 지금 I가 붙어 있어요. 허수가 나온 거죠. 그랬는데 0이 나왔어. 그 다음에 루트 A제곱 더하기 루트 B제곱인데 사실 루트 A제곱이 절대값 A죠. 루트 B제곱이 절대값 B죠. 그래서 얘가 0이라는 거는 지금 두 번째랑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들이 나타내는 게 무슨 뜻이냐? 모두 A랑 B랑 둘 다 0이라는 뜻이다. 자, 금방 위에서 얘기했듯이 실수를 제곱을 하게 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아이들을 더했는데 0이 나왔다라는 건 둘 다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하시고 반드시 실수 조건일 때에 성립하는 성질들이다 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예제 문제들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문제들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을 보시면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큰데 이거를 대소를 비교해라 라는 건 크기 비교를 하라는 뜻이겠지? 자, 크기 비교를 할 때 가장 먼저 해볼 것은 빼보는 거예요. 앞에서 뒤에 거를 빼본다. 우리가 아까 부등식 성질 얘기했었잖아. A 빼기 B를 했는데 0보다 크면 무슨 뜻? A가 B보다 큰 뜻.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죠? 자, 이런 거 이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데 그래서 A에서 B식을 한번 빼볼게요. A 빼기 B. 그러면 얘는 AB 플러스 1에서 A 플러스 B를 빼는 거니까 쭉 쓰면은 AB 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내림차순으로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요렇게 두 개, 요렇게 두 개 인수분해 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A로 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로 묶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B-1이 공통인수니까 B-1에 A-1이 되겠지.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근데 지금 처음에 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A도 1보다 크고 B도 1보다 크다 그랬단 말이지. 그럼 A도 1보다 크고 B도 1보다 크면 B-1은 양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A-1도
양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수끼리 곱한 결과가 돼버려요. 그럼 0보다 크겠지? 그 얘기는 A 빼기 B가 0보다 크다라는 뜻이니까 아, A가 B보다 크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되시죠?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는 실수 A, B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실수 A, B에 대하여 요것과 요것의 역시 크기 비교를 해라 라고 했는데 실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 절대값 A 0보다 당연히 크거나 같지. 절대값 B도 0보다 크거나 같지. 네, 얘는 루트 씌운 거잖아요. 루트 안에서 지금 제곱 더하기 제곱을 했으니까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A도 양수고 B도 양수. 뭐 양수라고 할 수는 없고 A도 0보다 크거나 같고 A도 0보다 크거나 같고 B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린 얘네들을 가지고서 그냥 비교하기는 절대값도 있고 루트도 있고 어려우니까 제곱을 해서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해볼 건데 그러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 빼기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정리를 조금 더 해보면 얘는 절대값 A의 제곱 더하기 2 절대값 A 절대값 B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이고요. 여기는 루트만 사라지겠지. 제곱을 함께 되면 그 괄호 안에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생겨요. 자, 조금 더 정리합니다. 절대값 A를 제곱을 하면 A를 제곱한 거랑 똑같아서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절대값 A랑 절대값 B는 합체해서 절대값 AB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얘도 절대값 B의 제곱이니까 그냥 B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에요. 그러면 A제곱도 없어지고 B제곱도 없어집니다. 남은 게 이 절대값 AB가 남았는데 절대값을 씌운 것은 항상 어떻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를 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2가 곱해져 있어요. 2는 양수니까 어차피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정리한 게 지금 A제곱 빼기 B제곱이니까 A제곱 빼기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얘네들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이게 성립을 하면 A 빼기 B도 0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죠. 따라서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자, 이렇게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이니까 언제 같다가 성립을 하는지 확인을 하면 등호죠. 같다가 등호는 A랑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 A, B가 같으면 여기 넣어보시면 알죠? B에다가 A를 넣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자, 이거는 빼기도 어렵고 제곱을 하면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나눠서 확인을 할 거예요. 근데 나눠서 확인을 하려면 우선은 이것들이 0보다 크다라는 거를 알고서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6의 6제곱 나누기 3의 10제곱을 해서 이게 1보다 큰지 1인지 1보다 작은지를 확인을 해보는데 자, 3의 10제곱은 그냥 쓰고 6의 6제곱을 6을 2 곱하기 3이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6의 6제곱은 2 곱하기 3의 6제곱이고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는 2의 6제곱 곱하기 3의 6제곱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3의 6제곱이랑 3의 10제곱이 약분이 돼요. 약분이 되면 얘는 3의 4제곱만 남아요. 따라서 정리하니까 3의 4제곱 분의 2의 6제곱인데 요 정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 3의 4제곱은 3을 4번 곱한 거고 그럼 81이 나올 거예요. 2의 6제곱은 얼마가 나올까요? 2를 6번 곱하면 64가 나와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1보다 어떻습니까? 작지요? 자, 1보다 작다라는 것은 6의 6제곱 나누기 3의 10제곱을 했는데 1보다 작고 그 얘기는 6의 6제곱보다는 3의 10제곱이 더 크다라는 뜻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크기 비교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래요. 우선은 크기 비교를 하는 거에서는 먼저 빼본다. 근데 이렇게 절대값이 있거나 루트가 있거나 이런 빼기서 어려운 경우에는 양수라는 것을 확인을 했다면 제곱을 해서 빼도 된다. 또는 양수라는 것을 확인을 했다면
나눠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근데 나눴을 때는 이제 1이랑 확인한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이제 증명을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데, 절대부등식이라는 거는 무조건 성립하는 애야.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모든 x에 대하여, 뭐 x가 아닐 수도 있겠죠. 식이 x에 대한 식이 없다면, 어떤 식이 x에 대한 식이었다면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부등식인데, 이게 우리가 처음 보는 게 아니죠. 이미 x에 대하여 성립할 때 또는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할 때 하는 걸 이미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 나오는 거는 아니니까 너무 생소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절대부등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은 1번은 당연히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1번은 지금 완전제곱식이잖아요. 그럼 얘가 완전제곱식이니까 a 플러스 b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당연하지. a 마이너스 b가 b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도 당연한데, 이 는이 언제 성립을 할 거냐? 는은 얘가 0일 때가 되는 거죠. 제곱한 게 0이 되려면 그 값이 0이 돼야 되고, a 플러스 b가 0이니까 a가 마이너스 b일 때 등호가 성립하죠. 자, 그게 지금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가 얘 거. 그 다음에 a-b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했을 때 그 같다, 는이 성립을 하려면 요 안에가 0이 돼야 되고,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a, b가 같을 때 성립을 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a, b가 같을 때 성립하는 거는 요 두 번째 식이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원래 알고 있었던 애들이니까 확인할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보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에요. 자, 이거는 완전제곱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좀 확인을 해볼까 하는데, 순서를 좀 바꿀게요. a제곱 플러스 ba라고 순서를 바꿀 거야. 그래서 얘를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한 거고, 그거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a제곱이 있고 ba가 있으니까 완전제곱식을 만들려면 a의 개수인 요 b의 반의 제곱이 필요하죠. 반은 2분의 b고 제곱을 하면 4분의 b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내 맘대로 더한 거니까 다시 빼줘야지. 그리고 원래 있었던 b제곱도 써야지. 자, 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완전제곱식으로 묶어줄 거예요. 그러면 a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이 되고, 이 뒷부분은 계산이 되죠. 둘 다 b제곱이기 때문에 플러스 4분의 3b제곱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뭐를 알 수 있습니까? 하면, 자, a, b가 실수인 상태에서 봤을 때 실수를 제곱을 한 거죠. 얘도 실수를 제곱을 한 거예요. 자, 실수를 제곱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더라?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진단 말이지. 그러면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거기에다가 4분의 3을 더했다고 해서 부등호가 바뀌진 않으니까, 그래서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아이,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아이, 그 두 개를 더했기 때문에 이 전체 식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성립을 했고, 그러면 등호는 언제 성립할 거냐? 등호는 이거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거든. 그러면 이게 0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제곱 안에 있는 것들이 0이 돼야 돼요. 따라서 a 플러스 2b가 0이 돼야 되고 b가 0이 돼야 된단 말이지. 자, 근데 b는 0이라고 나왔으니까 b에다 0을 넣으면 a도 0이 나와요. 그래서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a, b가 모두 0일 때 이 식이 는이 성립을 한다. 자, 이거 마이너스 있는 것도 여기만 지금 바뀝니다. 여기 마이너스죠? 얘가 마이너스죠? 얘가 마이너스고 여기만 마이너스예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어차피 조건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과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 위에 있는 걸 좀 지울게요. 3번은 어떻게 할까? 일단 우리 봤던 식이긴 해, 그죠?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우선 두 배를 다 할 거예요, 식에다가. 그러면 2a제곱, 2b제곱,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가 되는데 이거 내 맘대로 2배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다시 2분의 1로 묶어줄 거예요. 그럼 분배하면 다시 원래식 됩니다. 분배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 그럼 여기에서 2분의 1 한 다음에 여기 있는 2a제곱은 a제곱이 2개 있는 거니까 여기 a제곱 하나, b제곱 하나, 마이너스 2b 하나 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 제곱식이 하나 나와요. 그죠?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요거 이제 하나하나 썼고 요거 썼어. 그 다음에 b제곱 하나, c제곱 하나, 마이너스 2bc 하나 해서 완전 제곱식 만들면 b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돼요. 자, 그러면 b제곱 2번 썼고 a제곱, c제곱 하나씩 남았고 마이너스 2ca랑 또 합체시키면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제곱이야. 얘도 제곱이고 얘도 제곱이에요. 실수를 제곱을 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을 더했고 그거를 2로 나눴으면 어차피 이 범위도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다. 자, 그러면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이 는은 얘네들이 0이 될 때 성립을 할 거다. 제곱을 한 거니까. 자, 그럼 A, B가 같고 B, C가 같고 C, A가 같으면 이제 등호가 성립을 하는데 결국 이 얘기는 세 개가 다 같다는 얘기잖아요. 등호는 A, B, C가 모두 같을 때 성립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증명을 지금 확인하려고 한 거고 왜 그런지 확인하려고 한 거고 너는 이제 이 식을 보면 이게 없어도 이렇게 나오면 이거 0보다 크거나 같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냥 식을 보고서 이거 원래 0보다 크거나 같구나 라는 걸 알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절대부등식인데 요번에는 산술, 기하, 평균 나와 있는데 책에는 산술, 기하, 조화, 평균 세 가지를 확인할게요. 자, 우선 산술, 기하, 조화, 평균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양수 AB라는 조건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호가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음수 AB도 괜찮아요. 근데 다만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것들이 양수일 때를 다룹니다. 양수 AB에 대하여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산술평균이라고 하고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는 것을 기하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하면 조화평균이라는 거는 이 A랑 B가 있잖아. A, B에 대하여 라고 얘기했으니까 A, B의 역수를 이용을 해서 역수의 산술평균을 구해요. 자, A, B의 역수의 산술평균을 구한 후 다시 역수한 거예요. 그럼 조화평균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물리 파트에서 병렬 연결 전체 저항 구하는 거 할 때 이거 나옵니다. 자, 중3 때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병렬 연결에서 전체 저항을 구하는 방법으로 조화평균을 사용을 해요. 자, 역수를 해서 평균을 구하고 다시 역수하는 거. 뭐 모르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조화평균인데 그럼 얘네들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 자,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 산술평균은 2분의 A 플러스 B고 기하평균은 루트 AB고 조화평균은 A 플러스 B분의 2AB인데 얘네들은 항상 왼쪽이 크거나 같습니다. 자, 증명은 조금 이따 할 거고요.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등호는 A, B가 같을 때 성립을 해요. 자, 이거를 증명하는 방법은 식으로 증명을 할 수도 있고 도형으로 증명을 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우선은 식으로 먼저 정리를 할 거예요. 자, 도형으로 정리하는 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이건 지금 세 개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니까 요거 한번 확인을 해보는데 요거 확인할 때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었지? 부등식을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빼본다라고 했었고 근데 여기는 루트가 있기 때문에 뺐을 때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양수라는 전제 하에 제곱해서 뺄 수 있다. 근데 지금 A도 양수고 B도 양수니까 얘네들 모두 양수인 거 확인되고 그래서 제곱해서 한번 빼보려고 합니다. 자, 2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AB의 제곱. 자, 그럼 제곱을 하면 4분의 이렇게 되겠죠? 4분의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고 얘는 그냥 루트가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AB가 되는데 통분을 해보니까 4분의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AB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 동류항이니까 계산되죠.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인데 누가 봐도 완전 제곱식이네요. 따라서 4분의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고 자, 완전 제곱식이 나왔고 이거는 지금 양수라는 건 실수란 뜻이니까 결국 실수가 제곱인 거 따라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것 그러면 얘네들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2분의 A 플러스 B도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두 번째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는데 두 번째는 이렇게 해야 돼. 얘랑 얘는 하는 거 아니야. 부등식은 연결된 것만 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1번, 두 번째 2번. 두 번째 것도 증명을 해보는데 역시 빼가지고 증명을 하려고 봤더니 루트 때문에 안 돼. 그런데 양수들이야. 따라서 제곱해서 뺄 겁니다. 똑같이. 그럼 루트 AB의 제곱에서 A 플러스 B분의 2AB의 제곱을 빼볼 건데 그럼 앞에는 AB가 될 거고요. 뒤에는 분모는 전개를 안 하고 우선 쓸게요. 얘는 4A제곱, B제곱이 되죠. 자, 이거를 확인을 하려면은 통분을 해야지. 그럼 A 플러스 B의 제곱으로 우리가 통분할 수 있죠. AB한테 A 플러스 B 제곱이 곱해지고 마이너스 4A 제곱 B 제곱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자, 분자가 A, B로 묶어집니다. 자, A 플러스 B의 제곱분의 분자를 A, B로 묶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남냐면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가 남아요. 자, 근데 요거를 전개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자, A 플러스 B의 제곱 분의 A, B의 저 중괄호 안에가 정리를 하면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얘도 완전 제곱식, 얘도 완전 제곱식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그리고 A, B는 양수라 그랬으니까 곱한 것도 양수 그럼 전체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이게 성립을 하면 이 제곱을 한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얘네들은 양수였기 때문에 그냥 원래 있는 값도 루트 AB가 A 플러스 B분의 2A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럼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하니까 이제 연결해서 이 식이 성립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식으로 한번 증명을 해봤습니다. 자, 반드시 암기를 하세요. 조합평균까지는 뭐 여유 되시면 하시면 좋고 알고 있으면 좋기는 한데 산술 기하평균은 무조건 알고 있으셔야 돼요. 꼭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증명을 하라 그랬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증명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우선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등식 증명할 때는 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A 플러스 A분의 1에서 2를 한번 빼볼 거예요. 자,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거를 빼볼 거예요. 그러면 요걸 이제 확인을 하려면 통분을 좀 해야 되겠죠. 분모가 A니까 A로 통분을 할게요. 요거는 A제곱이 되겠고 얘는 1이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2A가 되죠. 그러면 A분의 자,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면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A가 양수라고 했고 자, A가 양수일 때 얘가 플러스니까 얘는 플러스, 얘는 실수를 제곱을 한 것과 같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것. 따라서 전체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고 요게 성립을 하니까 이제 A 플러스 A분의 1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에서 보면 지금 사실 얘는 필요가 없어요. A밖에 없기 때문에 A가 양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A도 양수고 A분의 1도 양수죠. 양수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산술기하평균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산술기하평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두 번째 방법이에요. 우선은 산술기하평균은 어떤 얘기였더라? A도 양수고 B도 양수일 때 사용을 할 수 있고
산술 평균은 2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것이고 기하 평균은 2개를 곱해서 루트 씌운 거다. 근데 항상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하다? 등호는 A랑 B가 같을 때 성립을 합니다. 자, 이런 얘기였는데 보통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는 여기 있는 2를 넘겨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아 2 루트 AB보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주로 문제를 풀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A 플러스 A분의 1인데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우리는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어요. 여기에서 A는 A로 보시면 되고 A분의 1을 B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크거나 같다. 뭐보다? 2 루트 AB니까 A 곱하기 A분의 1과 같다. 자, 그러면 A 플러스 A분의 1은 얘가 곱하니까 1 돼버리죠. 그럼 루트 1이니까 그냥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양수 조건이 있을 때에는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을 해서 증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증명하라 그랬으니까 등호도 확인해야 되겠네.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등호는 사실 여기 A랑 A 플러스 1이 같을 때 성립을 해요. 요거일 때 성립을 하는데 A를 살짝 넘기면 A제곱이 1이 되고 사실 A제곱이 1인 걸 풀면 A 값이 1도 나오고 마이너스 1도 나오죠. 근데 조건이 뭐였냐면 A가 양수 조건이었단 말이지. 양수 조건이니까 마이너스 1은 안 돼요. 그래서 등호는 A가 1일 때 성립한다 라고까지 써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요. 자, 문제 잘 풀어주시고 또 강의 이어서 들어주세요.